안녕하세요, 샤넬님들 타로마스터 백서울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상대방의 은밀한 속마음, 여러분들을 두고 도대체 어떤 은밀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을 두고 야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러분들을 두고 속이려는 그런 음흉한 나쁜 의도의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두고 본인 혼자만의 어떤 은밀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제가 또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 골라보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다 고르셨죠? 자, 그러면은 번호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이 고르신 번호 타임스탬프로 가셔서 시청해주세요. 자, 첫 번째 샤넬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샤넬님들의 현재 연애 상황을 좀 보도록 할까요? 어떤 상황 속에 계시는데 상대방의 속마음을 궁금해 하시는지. 두 분의 현재 연애 상황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짝사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공식적인 사이가 있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결혼하셨거나 아니면은 애인이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자일 수도 있고 커플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라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 짝사랑하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같이 일하시는 분, 같이 모임에서 어떤 무언가를 하시는 분,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공식적인 관계라고 하신다면은 어찌됐든 이분과 정말 안정적으로 잘 만나고 계신 분들, 뭐 결혼하신 분들, 그리고 그 상대방이 좀 약간 굉장히 매력이 많으신 분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지금 첫 번째 골라주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누군가가 있어요. 자, 이 상대방에 대한 우리 샤넬님의 속마음은 좀 볼까요? 자, 우리 샤넬님의 속마음은 이 상대방이랑 만나는 게 너무 힘들다, 아니면 힘들 것 같다, 너무 상처가 될 것 같다, 아니면 지금 상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느낌이 있는데, 약간 느낌상 어떤 느낌이 제가 좀 받냐면, 상대방이 너무 에너지가 넘치는 거야. 나보다 체력이 좋다거나 나보다 뭔가 되게 활동적이라던가 이런 분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랑 데이트를 하고 만나는 게 좀 버거우신 분들도 있고, 어쩌면 이 상대방이 좀 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면 연하라면 이제 나이 차도 그렇고 체력 차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상대방이 좀 너무 에너자이틱하고 활동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랑 뭔가 이렇게 그걸 맞추는 게 되게 녹록지가 않고 힘들다라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아니면은 좀 이 상대방이랑 항상 뭔가 약간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따라가기가 버겁다. 이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따라가면서 해주기가 버겁다라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은 어찌됐든 지금 뭔가 되게 힘들고 상처가 됐다라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상대방 분 속마음 볼까요? 상대방 분 속마음은 여러분들이 진짜 뭐가 힘들어하고 나 때문에 뭐가 속상해하고 이거를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 말을 해보고 싶지 않다? 그거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샤넬이 너의 문제야 라고 좀 얘기하신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속마음은 그러니까 이 관계에 있어서 나는 뭐 그렇게 잘못한 거나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솔직히 있어요. 나는 되게 성실하게 뭐 일을 하고 있고, 이 관계에도 성실하게 임하고 있고, 내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약간 샤넬이가 항상 내 앞에서 뭔가 당혹스러운 얼굴로 그런 어떤 얘기들을 한다거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많이 싸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맞지 않아서.
그래서 그럴 때마다 회피하고 싶고 좀 대화하고 싶지 않고 그냥 혼자 있고 싶고 그냥 나는 열심히 일하고 싶고 뭐 이런 얘기 하신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약간 커플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이 짝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요. 우리 샤넬님 자체가 이 사람 앞에서 뭔가 이렇게 솔직하게 마음을 전하기가 난감하고 어렵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좀 이렇게 위축된다거나 이 사람 앞에만 서면은 내가 솔직해지지 못하고 위축되고 이 사람이 너무 좋은데 다가가지 못하고 그래서 나는 힘들고 뭐 이런 얘기한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골라주신 분들은 어찌됐든 뭐 여러분들이 짝사랑하는 것이든 아니면은 지금 그 사귀시는 분 아니면 결혼하신 분과 공식적인 사이시든 어찌됐든 두 분이 뭐가 맞지 않아서 좀 갈등이 많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을 두고 어떤 은밀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이분이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은밀한 생각들은요, 솔직히 좀 남들 앞에 드러내기가 어려운 생각들, 약간 성적인 생각들 정말 많이 하고요. 그거를 만약에 우리 샤넬님이 알게 된다면 우리 샤넬님들이 굉장히 속상해할 것이다. 그리고 좀 약간 많이 다투시고 싸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분이 여러분들을 두고 좀 화를 많이 내는 어떤 은밀한 속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막 내가 맞고 너가 틀렸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한테 뭔가 죄의식이 있어서 약간 이렇게 분열된 자아처럼 자아가 분열이 돼서 한쪽은 계속 너가 틀렸어, 너가 잘못했어, 너가 문제야 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비난한다거나 한쪽은 아니야, 내가 맞았어, 내가 이렇게 샤넬이한테 행동하는 거는 틀린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뭔가 갈등적인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들과 정말 많이 싸우신 분들이 맞다면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속이 시끄러운 거예요. 굉장히 속이 시끄럽고, 내 안에 이렇게 악마가 있구나. 내 안에 이렇게 못된 어떤 악마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갈등이 일어나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본의 아니게 샤넬이한테 상처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자꾸 이렇게 관계를 부식시키는, 관계에 별로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 이런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인가라는 어떤 은밀한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어떤 은밀한 생각들이,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생각을 정말 많이 하신다. 근데 그게 약간 여러분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도 비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많이 싸우시는 분이 맞다라면은. 그리고 아니면은 이 사람이 제가 왜 그런 얘기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을 두고 성적으로 좀 나쁜 생각도 하고 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도 죄책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되게 죄책감이 일어나고 너는 동물이냐? 너는 왜 죄를 두고 왜 자꾸 그런 성적인 생각만 하는 거야? 하면서 스스로를 좀 비난한다거나 스스로가 그런 어떤 생각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그런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들을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 샤넬님이 알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 샤넬님이 여기 보시면 어떤 여자가 비를 옴팡 맞고 있어요. 너무나 슬프고 좌절스러운 표정으로 비를 엄청 맞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은밀한 생각들이 우리 관계에 뭔가 이렇게 빛을 내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부식시키고 뭔가 이렇게 상처를 남기고 뭔가 더럽게 만드는 일에 어떤 은밀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두 분이 뭔가 진짜 계속 안 맞고 뭐가 생각이 다르다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 또 볼까요? 어떤 또 은밀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또 은밀한 생각들을 하는 건 여러분들과 너무 잘 풀리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다른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맨날 싸우고 뭔가 갈등이 일어날 바에는 차라리 내가 그냥 속 시원하게 샤넬이를 정리하고 다른 사람 만날까? 다른 어떤 더 좋은 사람, 나를 이렇게 품어주고 나를 좀 보듬어주고 나와 함께 어떤 이렇게
행복한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두 분이 커플이 맞다고 하시면요, 이분은요, 여러분들과 너무 자꾸 갈등적인 요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차라리 벗어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약간 지금 커플 위주로 리딩을 드렸는데 이 사람이랑 아무 사이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좀 약간 여러분들을 두고 그런 성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성적으로 매력 있는데 내가 이런 거를 좀 이런 음흉한 생각을 한다는 거를 우리 샤넬님이 알게 되면은 되게 실망하겠지, 되게 싫어하겠지. 그리고 내 명예에도 좀 이 먹칠이 되겠지, 내 명예를 훼손시키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을 알아보고 싶대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고, 여러분들이 과연 나랑 뭔가 이렇게 사귀거나, 심지어는 우리 샤넬님이 나를 좋아해서 정말 무슨 연인이 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호감이 있습니다. 호감이 있고 알아보고 싶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분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약간 멀리까지 생각한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샤넬이랑 만약에 내가 이렇게 사귀게 되면은 혹시라도 어떤 그런 결혼까지 갈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되게 풍요롭고 행복한 어떤 그런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슨 김치국 먹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아무 사이가 아니라면요. 근데 두 분이 커플이라고 한다면요. 이거는요, 되게 진짜 여러분들을 정리하고 그런 상대방, 그러니까 나랑 정말 뭐 이렇게 결혼까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이성을 내가 찾아 떠나겠다, 그 소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방은 여러분들과 이런 어떤 갈등적인 요소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냥 여러분들을 정리하고 다른 사람 찾아 떠나겠다는, 다른 사람을 차라리 만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좀 그렇다, 그죠? 자, 또 이 사람이 우리 샤넬님을 두고 하는 어떤 은밀한 생각들이 있는지 볼까요? 역시 좀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은요, 좀 진짜 본능적인 얘기들을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성적으로 접촉하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돈에 대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거. 여러분들과 함께 했을 때 성적인 것도 충족이 되고 금전적인 것도 안정이 되고 나의 어떤 지위라던가 명예가 계속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얘기를 하는 듯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요, 좀 되게 진짜 우리가 이런 어떤 속마음 같은 걸 파볼 때 인간의 아주 밑바닥까지 나오거든요. 계속 파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약간 좀 밑바닥적인 생각이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약간 성적인 속궁합 하고 싶다. 그런데 또 뭐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금전적으로 안정이 된다거나 나의 명예가 뭔가 이렇게 상승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두 분이 공식적인 사이라고 하신다면은 아이 생각도 하고 있어요. 아이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아이가 생기면은 내가 그 아이를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그건 되게 어려운 문제다. 이런 생각도 해요, 이분이. 그래서 속궁합적인 생각을 하면서 아이가 생기면은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고민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두 분이 아무 사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관심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가능충이라고 요새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의 그런 가능충을 생각하는 거야. 가능을. 만약에 샤넬이랑 내가 혹시라도 성적인 그런 접촉이 있을 경우에 내 어떤 지위라던가 지금 내 상황이 좀 위험해지지 않을까? 아이가 생겨가지고 본의 아니게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진다거나 그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분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분과 커플이 맞다고 하신다면요, 정말 이 어떤 갈등들 거기서 도망치고 싶고, 여러분들과 좀 어찌됐든 성적으로 계속 접촉하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접촉했을 때 혹시 아이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나이브하죠. 자, 그러면은 두 분이 왜 이렇게 갈등적인 요소가 많은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갈등적인 요소 좀 더 디테일하게 봅시다.
두 분의 갈등적인 요소는요. 두 분은 기본적으로 대화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진짜 커플이 맞다고 하시면은요. 너무 그러니까 좀 기능적인 면에 맞춰져 있는 커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만나와서 관계가 쌓였기 때문에 그냥 관성대로 만나는 사이. 관성대로 때가 되면 만나고 때가 되면 데이트하고 때가 되면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마음이 많이 빠져있는 느낌이거든요. 표현, 감정 표현, 마음이 많이 빠진 느낌이라서 그게 항상 우리 샤넬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만이 생기게 되고 굉장히 화가 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만약에 커플이 아니라 그냥 우리 샤넬님이 이 사람이랑 아무 사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두 분 사이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 샤넬님이 느꼈을 때 이 상대방이 같이 일을 하거나 뭘 했을 때 되게 우리 샤넬님한테 되게 호감적인 어떤 말과 행동 약간 이성적으로 관심 있다는 티를 분명히 냈대요. 근데 우리 샤넬님이 느끼기에는 이 사람이 나를 되게 헷갈리게 해놓고서는 제대로 뭔가 고백을 한다거나 제대로 나한테 사귀자는 말을 하지 않아서 화가 난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진짜 솔로든 커플이든지 간에 이 상대방의 그런 어떤 불명확한 태도, 그러니까 뭔가, 애매한 태도, 뭔가, 그냥 약간 관성대로 하는 태도, 뭔가 진심이 빠진 태도, 그런 것들이 되게 거슬리는 거예요. 거슬려서 지금 두 분 사이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만약에 두 분이 그러니까 만약에 결혼한 커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상대방이 돈은 굉장히 열심히 벌어다 줘. 돈을 열심히 벌어다 주고 뭐 때때로 이렇게 뭔가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뭐 이렇게 속궁합할 때는 나한테 좀 잘해줘. 그러나 그 외에는 뭔가 나한테 굉장히 무심하고 나한테 관심이 없는 느낌인 거고 뭔가 나한테 진심적인 마음이 빠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두 분의 문제에 제가 처방전을 드리자면 두 분은 정말 속마음적인 대화와 감정 표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너가 무슨 마음인 거고 무슨 생각으로 나를 만나는 거고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솔로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사람을 여러분들이 짝사랑하든 아니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애매하게 행동을 했든지 간에 그러니까 두 분한테 필요한 건 이런 거라는 거죠. 정확히 네가 나한테 왜 뜻대로 뭔가 이렇게 로맨틱한 그러니까 뭔가 약간 이 호감이 담긴 말과 행동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에 대해서 그 상대방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자, 두 분이 궁합을 한번 제가 봐드릴까요? 두 분의 궁합이 실질적으로 좋은 궁합인지 아닌지 그거를 보면은 솔직히 좀 답이 나와요. 두 분이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자, 궁합 좀 봅시다. 두 분의 궁합. 자, 두 분의 궁합은 정말 연인이 되고 심지어 결혼까지 갈 수도 있는 인연이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분이랑 이미 연인이거나 결혼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은 정말 서로의 마음만 확인이 된다면 서로 좀 마음 표현을 잘하고 서로한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좋은 데이트를 많이 하고 이렇다면요 너무 좋은 궁합이에요. 근데 두 분의 문제점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표현이 빠졌을 때, 그래 방금도 그게 나왔잖아. 두 분 사이에는 뭔가 감정이 빠져 있다, 마음이 빠져 있다. 그게 문제다. 근데 그게 만약에 충족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샤넬님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 샤넬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자꾸 불만족이 생기고, 이 사람에 대한 갈증이 일어나고, 이 사람이 나를 완전히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이성을 찾으려고 들고, 다른 이성을 만나고 싶고. 그래서 두 분의 궁합은 서로가 마음이 통하고 뭔가 대화가 통하고 좋은 어떤 곳을 간다거나 좋은 데이트를 한다거나 그렇다면 되게 좋지만 그 외에서는 좀 약간 우리 샤넬님이 특히 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애정결핍처럼 뭔가 불만이 좀 일어나는 외로움,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로움이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샤넬님이. 그래서 이거는 어쩌면은 우리 샤넬님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샤넬님 자체가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받아야 되는 애정의 크기가 뭐 예를 들어서 한 10리터는 받아야 돼, 내가.
매일 이 상대방한테 10리터의 애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상대방이 나한테 10리터가 아니라 항상 한 뭐 5리터 아니면 3리터만 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갈증 속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이 상황이 되게 좋고 뭔가 행복한 어떤 그런 경험을 공유를 한다면요, 사이가 되게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닐 때는 뭔가 우리 샤넬님이 항상 좀 애정 결핍처럼 외로워한다거나 공허해 한다거나 이 사람의 진심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 않는다거나 그래서 자꾸 다른 이성을 만나보고 하게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네. 자, 우리 샤넬님이 진짜 기본적으로 타고 태어난 어떤 애정적인 면을 한번 봐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약간 샤넬님의 문제로도 보이거든요, 저는. 각자를 한번 보고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샤넬님의 기본적으로 타고난 애정의 기운 보여주세요. 자, 우리 샤넬님이 기본적으로 타고난 애정의 기운. 자, 우리 샤넬님은 제가 봤을 때는요, 확실히,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그게 있어요. 정말 그 애정적인 면에서, 많은 걸 요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고양이 9마리가 나오거든요. 고양이 9마리를 어떤 남자가 상대하고 있는데 너무 힘에 버거워하는 느낌으로 나와요. 이렇다는 거는 우리 샤넬님이 진짜 남들보다는 좀 과하게 그런 애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 게 많은 거야, 상대방한테. 근데 그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버거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이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안정적인 환경이 되면은 그나마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뭔가 공식화되거나 결혼을 한다면은 그나마 그런 어떤 부분이 조금은 누그러들면서 좀 안정적이게 되면서 좀 괜찮아지는 느낌이 있는데 특히 초반에 여러분들이 좀 상대방한테 과하게 몰두한다거나 과하게 집착한다거나 과하게 요구해서 상대방이 좀 지칠 수 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샤넬님이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 자체가 그 내면에 고양이 9마리가 있는 거야. 고양이 9마리가 어떻게 할까요? 고양이라는 존재가 기본적으로 강아지랑은 다르게 표현은 잘 하지 않으면서, 조금 자기 멋대로죠? 자기 멋대로고, 그리고 뭐 딱히 그 이성한테 그렇게 사람한테 그렇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자기가 원할 때는 와서 이렇게 애교도 부리고 애정 표현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사람한테 멀리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의 어떤 타고난 애정적인 기운의 그게 고양이 9마리가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뭐가 주체가 안 되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면의 애정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본의 아니게 상대방을 지치게 하고 본의 아니게 상대방을 힘들게 할 수 있다. 자, 상대방은 문제점이 뭔지 한번 볼게요. 상대방의 문제점은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싸우고 문제가 생긴 거구나. 이 상대방은 표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해도 그거에 대해서 표현을 잘 하지 못하고 좀 항상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대하려고 한다거나 좀 무뚝뚝하다거나 자기 어떤 속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갈등을 많이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되게 웃긴 거는 자기가 뭔가 성적인 게 좀 풀고 싶을 때는 또 그때는 적극적이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얄미워요. 이 사람이 나를 뭐 몸만 원해서 이렇게 다가오는 거야? 이 사람은 마음속에 그런 것만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샤넬님도 애정적으로 뭔가 과하게 상대방한테 받고 싶어 하는 게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 상대방은 그거를 못 주는. 그러니까 표현도 못하고, 어떤 상대방을 기쁘게 한다거나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고 이런 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좀 위급할 때는 특히 성적으로 그럴 때는 막 다가오고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회피성이 좀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회피성.
그래서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샤넬님을 애착 유형으로 설명하자면 약간은 불안형적인 요소가 섞여 있는 안정형으로 보이고요. 이 상대방은 좀 전형적인 회피형으로 솔직히 보입니다. 회피형이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나라 특히 남자분들이 워낙에 이 감정 표현과 마음 표현을 못하고 무뚝뚝하신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과하면 회피형이고 그게 아니라면 너무 자기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어떻게 내 진심을 전달하고 내 마음을 전달하고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줄지에 대해서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 하수예요. 연애 하수기 때문에 그렇게 이성들한테 사랑을 받을 만한 부류의 이성은 아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의문이 좀 풀리셨나요? 자, 우리 샤넬님한테 좋은 조언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 관계는 우정에 근거한 관계가 되어야지 로맨스로 발전시키면 안 된다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이렇다는 거는요. 두 분은 사실 연인으로서 좋은 궁합이 아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조언으로 확인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샤넬님은 이 사람이랑 애초에 처음부터 맞지 않는 궁합이고 애초에 처음부터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연인으로 발전시키면 안 됐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정에 근거해야지 맞는 사람인 거고, 그리고 또 진짜 여러분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보다 적은 것에 안주하지 말라는 조언이 또 나오거든요. 자, 제가 아까 여러분들은 받아야 될 애정의 크기가 큰데 워낙에 결핍이 있다 보니까 상대방이 하나 줬을 때 그것도 너무 막 기뻐하면서 받았던 거 아니에요? 너무 막 내가 엄청,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엄청 배고플 때 앞에 먹을 게 있으면 그 무엇이라도 먹으려고 들잖아요. 그 무엇이라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약간 우리 샤넬님이 그런 상태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정적으로 너무 배가 고팠는데 이 상대방이 마침 여러분들한테 이 부스러기 조금 줬어. 제가 항상 비유하는 빵 부스러기를 조금 줬더니 우리 샤넬이 너무 그게 고마웠던 거야. 너무 좋았던 거야. 이 사람 나 사랑한다. 빵 부스러기를 줬는데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냥 스스로가 막 합리하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샤넬님들이 애정결핍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보다 적은 것에 절대로 안주하지 마시래요. 여러분들을 굉장히 하찮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정말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조언을 잘 새기셔서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인연은 잘 정리하시고 좋은 인연은 잘 이어가셔서 행복한 연애와 사랑하시길 빌면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안녕. 자, 두 번째 샤넬님들 항상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샤넬님들의 현재 연애 상황을 좀 보도록 할까요? 어떤 상황 속에 계시는지. 자, 우리 샤넬님들의 현재 연애 상황. 저는 여러분들한테 들이대는 이성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연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시건방진 연하가 여러분들한테 좋다고 들이대고 있지 않아요? 이 상황에 대한 우리 샤넬님 속마음 좀 볼까, 어떤지? 우리 샤넬님 좀 화도 나면서 기분도 좋으면서 진짜 얘랑 한번 어렵지만 만나볼까? 뭐 이런 생각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상대방 분 속마음 좀 볼까요? 이 상대방 분 속마음은 우리 샤넬님이 항상 이 사람 때문에 당혹스러워하고 화를 내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는 솔직히 우리 샤넬님이랑 사귀어보고 싶다. 성적으로 좀 이렇게 관계를 맺어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두 번째 골라주신 분들 너무나 흥미롭게도 어떤 연하가 들이대고 있다, 분명히. 근데 좀 약간 시건방진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우리 샤넬님들 중에서는 진짜 얘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되게 기분 나쁘고, 황당하고, 당혹스럽고, 화가 나고, 근데 또 그러면서도, 얘가 이렇게 어린애가 나한테 어떤 매력을 느끼고 다가와주는 게 또 기분은 좋네? 내가 아직 먹어주네? 내가 그만큼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잖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두고 정말 어떤 은밀한 생각들을 하는지 그 속을 한번 깊이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죠? 우리 샤넬님들을 두고. 우리 샤넬님들이 굉장히 능력이 많아 보인대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된다면 금전적으로 되게 풍요로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다는데, 진짜 맞나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능력도 많고 외모도 그렇고 너무 부유한 느낌, 너무 있어 보이는 느낌. 왠지 우리 샤넬님을 만나면은 내가 좀 샤넬님의 어떤 능력에 묻어갈 수 있는,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들이대서 나의 매력 어필을 해서 정말 우리 샤넬님한테 고백을 하고 싶다. 샤넬님이 나한테 넘어올지 아닐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는 어떤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두고 굉장히 좀 은밀한 생각들을 많이 한대요. 과연 우리가 진짜 연인이 될 수 있는지, 샤넬님이 나한테 넘어올 수 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한테 넘어오는 것들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의 어떤 욕망이 충족이 되고 욕구가 충족이 되고 내가 어떤 꿈꾸었던 것들이 충족되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은 진짜 우리 샤넬님이 능력이 많으신 게 아닐까? 우리 샤넬님이 진짜 뭔가 능력이 많고 외모도 굉장히 예쁘시고 멋지신 그런 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꿈의 어떤 이성같이 보인대요. 내가 욕망하는, 내가 이렇게 욕망하는 대상, 내가 이렇게 갖고 싶은 대상, 내가 만나고 싶은 대상, 이런 얘기들을 막 합니다. 자, 여러분들을 두고 또 어떤 은밀한 생각들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샤넬님의 진짜 그런 어떤 성적인 매력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매력이 많다. 정말 성적으로 매력이 정말 너무 뛰어나다. 그래서 여러분들과의 그 관계의 문을 열어서 내가 어떤 우리 샤넬님한테 성적인 대상으로서 인정받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여러분들보다 연하가 맞는 것 같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나 역시 우리 샤넬님과 급이 맞는,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그만큼 대단한 어떤 이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환상을 자꾸 갖고 있어. 그래서 저는 이분이 여러분들을 두고 어떤 욕망의 대상, 어떤 자기가 꿈꾸는 어떤 꿈의 대상,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의 그런 어떤 관계의 문을 열게 되면, 사귀게 되면, 공식화되게 되면은 우리 샤넬님을 통해서 이 사람이 뭔가 진짜 덕을 볼 게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사회적 지위라던가 명예라던가 돈뿐만이 아니라 이 상대방이 되게 연하같이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이 상대방이 연하가 아니라 애초에 좀 정신 연령이 여러분들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그런 낮은 자존감, 낮은 어떤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영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상승시킬 수 있을 거라고. 자기 자존감을 올리고, 봐봐, 내가 이렇게 대단한 우리 샤넬님을 꼬셔서 연인이 됐어. 그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사람들이 인정해주겠지, 알아주겠지,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속마음을 보는데, 이분이 진짜 우리 샤넬님을 통해서 이런 어떤 정말 그런 현실적인 어쩌면 좀 속물스러운 그런 성공을 꿈꾸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영혼적으로나 멘탈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제가 봤을 땐 자존감이 낮거나 좀 어린 영혼처럼 보이는데, 우리 샤넬님 같이 정말 대단한 이성을 만나게 되면은 내가 그 동급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바라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제가 왜 처음에 좀 시건방져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약간 허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보여주기에 우리 샤넬님이 정말 대단한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는 느낌이 있어요. 봐봐, 내가 이렇게 대단한 우리 샤넬님과 만나고 있고 연인이잖아. 이런 대단한 샤넬님이 나한테 넘어왔어. 그래서 정말 이 상대방의 은밀한 속마음은 좀 속물적인 면이 없지 않아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성적인 느낌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성적으로 내가 우리 샤넬님을 이렇게 정복하게 되면은 난 그만큼 대단한 이성이 되는 거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지 싶은 이 사람의 그런 은밀한 속마음들 참 되게 어리숙하고 정말 약간 미성숙하고 정말 시건방지다. 정말 허세가 있다. 낮은 자존감이 느껴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볼까요? 이 상대방이 또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은밀한 속마음.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은밀한 어떤 생각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의 이상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내가 함께하게 된다면, 여러분들과 내가 사귀게 된다면은요, 이 사람의 세계가 완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들을 두고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사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뭔가 이렇게 해외여행도 가고 같이 뭐 여행 다니고 이런 것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진짜 결혼까지 생각한다. 샤넬님이 그거에 응할지는 모르겠대요. 응할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꿈의 이성이기 때문에 우리 샤넬님이 나한테 넘어와 준다면은 같이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막 이렇게 해서 뭔가 진짜 결혼까지 꼴이 나는, 아이도 낳고 이렇게 살고 싶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정말 무슨 욕망의 화신같이 느껴지는 느낌? 뭐 이렇게 욕망이 대단할까? 그러니까 좀 솔직히 좀 자꾸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돈 많은 이렇게 이 여자 꼬셔가지고 신분 상승을 노리는 제비 같다는 느낌도 솔직히 들거든요. 뭐야 이 사람 진짜.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먼저 알아봐 드릴게요. 나 진짜 이 부분 보는데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자, 이 사람의 기본 성향을 한번 봅시다. 이분의 기본 성향은, 돈 욕심이 역시 많네. 이 사람 욕심쟁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을 두고 뭔가 이렇게 욕망하고 신분 상승을 원하고 금전적으로 풍요로운 걸 원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이기적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의 기본 성향을 물어봤을 때 포 오브 펜타클이 나오고 페이지 오브 소드가 나온다는 거는 이 사람은 그만큼 본인밖에 모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본인의 돈 욕심, 본인의 안정성, 본인의 성공, 이런 거.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위험할 수 있다, 정말. 제가 계속 이분을 두고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사실 진짜 좋지 않다는 거야.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좀 사람들 앞에서는 좋은 사람인 척, 괜찮은 사람인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돈밖에 몰라요. 자, 그러면은 우리 샤넬님에 대해서 한번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진심적인 거 한번 물어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진심적으로 좋아하나요? 역시 진심적으로 좋아하냐는 질문에 그냥 흔들린다. 흔들리고 좀 금전적인 부분이나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진심이냐는 말에 이렇게 나인 오브 완즈와 투 오브 펜타클이 나온다는 거는 진심이 아니다. 진심이 아닐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남녀가 나무 토막들 사이에 가까이 서로 위로를 해주지 못하고 떨어져 앉아 있어요. 진심이냐는 말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진심이라기에는 너무 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고 우리 사이에 뭔가 그 장벽들이 있고 그리고 나 역시 진심적으로 행동하기에는 나 역시 어려워, 힘들어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은 여러분들한테 진심이 아니라 흔들리는 거고 좀 가벼운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가볍게 성적인 것과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충족시키고 싶다는 마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진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샤넬님 마음 한번 조금 더 볼까요? 아까 되게 기분 나빠하고 좀 좋긴 하지만 기분 나쁘지만 또 이렇게 다가와서 한번 만나볼 거라는 생각을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마음 좀 볼게요. 어떤지. 여러분들 확실히 알고 계시네. 나 이 사람 정말 별로고요. 얘가 뭔가 어리숙한 아이라는 거, 뭔가 어리숙한 영혼이라는 거,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나한테 이런다는 거 다 알아요. 딱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 아니라는 거. 이 사람이 여러분들보다 한참 떨어지는 수준의 영혼이라는 거를.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진심이 아니고 뭔가
이득 볼 것들이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기웃거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샤넬님은 이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는 거는 진짜 우리 샤넬님도 평소에 느꼈지만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하는 어떤 말과 행동이 굉장히 뭔가 거슬리고 진심 같지가 않고 굉장히 은큼하고 은밀한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그렇게 나오죠? 예,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좋은 의도로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게 명명백백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더 볼 필요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진심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이성에 대해서는. 자, 우리 샤넬님한테 조언 좀 주세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만약에 만나고 싶은 대상이 생긴다면은 그 상대방과 굉장히 특별한 어떤 은신처를 만들래요. 그래서 두 분의 은신처에서 되게 좋은 시간을 가져라 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현재 여러분들의 인생이 굉장히 옳은 시점에 옳은 사람을 지금 뭔가 끌어당기고 있다고 하는데 이 상대방은 아니길 빕니다. 이 상대방을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이 옳은 시점에 옳은 사람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라면요.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역시 뭔가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인연이 아닌데 이렇게 끌어당겨졌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삶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본인 자신에 대해서 뭔가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끌어당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방금 속마음 보셨지만 아니라는 건 알지만 솔직히 좀 만나볼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을 그렇게 끌어당겨서 만나게 되시면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좋지 않은 인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끌어당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똥인지 된장인지 직접 여러분들이 먹어보고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우리 샤넬님처럼 분명히 본인한테 좋은 사람이 아닌데 계속 그 사람한테 끌리고 그 사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궁금해서 저한테 타로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본인이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 안 좋은 대상을 여러분들이 본인이 끌어당기고 있는데 그거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 안 좋은 대상을 통해서 뭔가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뭔가 이렇게 그 엿보죠, 한마디로. 엿보고 까름한 거야, 한마디로. 엿보고 까무름하라는 거는 본인도 뭔가 해소를 해야 될 거, 고쳐야 될 거, 바꿔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들이 이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아가지고 본인의 인생과 사랑을 잘 이끌어 나가시길 빌면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 자, 세 번째 샤넬님들 리딩 시작할게요. 우선은 우리 샤넬님들의 현재 연애 상황 좀 보도록 할까요? 우리 샤넬님들의 현재 연애 상황은 공식적으로 만나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 아니면은 내가 정말로 결혼하고 싶은 대상이 있다거나 연애를 하고 싶은 대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미 그런 대상과 그런 관계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골라주신 것 같거든요. 이 상황에 대한 각자의 마음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샤넬님 마음 좀 볼게요. 우리 샤넬님은 이 상대방이랑 한 배를 타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대방이 굉장히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어쩔 때는 어린아이처럼 좀 해맑고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상대방 분 속마음 볼까요? 자, 상대방 분 속마음은요, 우리 샤넬님이 정말 모든 거를 다 갖춘 이성이다. 여왕제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우리 샤넬님이 이분보다 연상일까요? 아니면은 어떤 능력이라던가 외모라던가 정말 빼어나신 분일까요?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어떤 매력, 여러분들의 어떤 재력, 여러분들의 어떤 정신 연령이 굉장히 높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땐 두 분이 정말 사귀시는 분들이 많이 골라주신 것 같아요. 이미 공식적인 사람. 이미 데이트하고 있고 만나고 있고
이거는 솔로의 느낌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썸을 탄다거나 공식적인 사이인 거지. 만약에, 저는 이 사람 짝사랑하는데요. 그러면요. 다른 번호 가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자, 그럼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두고 어떤 은밀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은밀한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성적인 매력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정말 그런 어떤 밤에 술을 마시면서 데이트도 하고 뜨밤도 즐기는 어떤 그런 상상들을 하는데요. 근데 약간 갈등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만약에 정말 썸을 탄다거나 공식적인 사이가 맞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과 그런 어떤 성적인 부분에서 그런 걸 하고 싶은데 우리 샤넬님이 만만치 않게 나오거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 샤넬님이 좀 거부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잘 응해주지 않거나 해서 좀 힘들다고 얘기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과 이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왜냐면은 약간 이분이 지금 은밀한 속마음에 그런 얘기를 가장 먼저 한다는 거는 왠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하시지 않았을까? 서로에 대해서 좀 서로가 원하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 왜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의 속마음에 이 Six of Swords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샤넬님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성적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다가왔다. 그래서 나한테 뛰어 들어왔다고는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 샤넬님은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나한테 원하는 게 좀 달라. 다른 상태에서 우리가 한 배를 탔어. 라고 여러분들도 얘기하고 있고 이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지금 짚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이 맞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해소가 되지 않으면 조금 이 관계에 대해서 나는 좀 다시 생각해 보겠다. 나는 그러면 이 관계를 좀 정리하거나 안 만날 생각도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이 좀 이분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잘 들어주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게 정말 성적인 부분의 어떤 얘기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조금 복잡한 관계 속에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처음에 나왔던 이 교환카드와 전차카드는요, 뜻대로 공식적인 어떤 관계가 있는데 좀 주변에 이성관계가 복잡할 때도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하필 이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데 이 카드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의 모습 뒤에 어떤 다른 여자가 이렇게 떠나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투 오브 소주가 나오는 이 갈등 상황이 나온다는 거는 어쩌면 이 상대방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이성을 두고 실제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몰래 정말 좀 실마음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거나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과 속궁합이 잘 맞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해결을 보지 않는다면은 나는 우리 샤넬님에 대한 마음을 좀 정리하겠다라고 얘기한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아직 공식 사이이기 전에 서로를 알아보는 단계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요. 이분이 바람은 아니죠. 왜냐면 여러분들을 알아보는 거니까. 그러나 만약에 이미 공식적인 사이인데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 말고도 다른 이성을 염두하고 있다는 거는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더 파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의 은밀한 속마음을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 대한 은밀한 마음, 성애적인 거를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과 어떤 뜨거운 밤, 여러분들과 그런 어떤 질펀한 그런 어떤 밤, 그런 행위, 그런 게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성적인 매력을 많이 느끼지만 내가 이제 우리 샤넬님하고 이 사랑의 반죽을 막 반죽을 만드는데 지금 좀 말아버린 느낌의 속마음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반죽을 말아버린, 그러니까
제대로 뭔가 빵을 만든다거나 뭔가를 제대로 하지도 않은 채 또 다른 문을 열고 싶다. 키가 3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이분은 진짜 여러분들 말고도 지금 다른 이성과의 어떤 관계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충분히 만족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내가 반죽을 막 이렇게 휘저었는데 이 반죽이 뭐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면은 바로 그냥 다른 열쇠로 다른 문을 열겠다. 그래서 더 풍요롭고 더 안정적이고 이런 어떤 연애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쩌면은 진짜 여러분들 말고 다른 이성을 만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더 긍정적인 리딩을 드리고자 한다면요, 여러분들과 그런 어떤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더 윗단계로 나아가고 싶다는 어떤 마음의 속마음으로도 보여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과 속궁합이 잘 맞고 계속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고 한다면은 내가 이 사랑의 반죽을 통해서 이렇게 뭐 알록달록한 사과, 포도, 이런 어떤 것들의 모형을 만들어내고 싶다는 얘기로도 보이기 때문에 이분은 여러분들과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예를 들어서 뭐 결혼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방금 처음에 나왔던 두 분의 관계에서 교환 카드는 결혼을 뜻하는 의미의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이 결혼을 목표로 만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 아니면 심지어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있겠다? 그런 어떤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이게 여러분들과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뭔가 지금 그런 성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이분은 분명히 좀 다른 이성을 찾아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처음 은밀한 속마음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분과 대화를 한다거나 뭔가 해결을 보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어찌됐든 이분의 은밀한 속마음 한 번 더 볼게요. 자, 정말 이 사람은 그 욕구가 엄청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과 정말 그런 어떤 성적인 거, 강렬한 어떤 그런 쾌락, 이런 것들을 함께 누리고 싶다고 다시 한번 되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그게 만약에 되지 않으면 나는 이 관계를 깰 의향도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속궁합이 굉장히 중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욕구 자체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이게 해소가 안 되면 이분은 분명히 다른 이성을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어떤 은밀한 속마음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특히 이 남자분들이 이런 경향이 많잖아요. 우리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솔직히. 근데, 저한테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관계가 문제가 계신 분들이 좀 은근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분은 이제 별로 그걸 좋아하지도 않고,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나 상대방은 그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게 아니면 내가 너를 왜 만나는데 수준에까지 너무 중요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심지어 결혼하신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결혼하면 더더욱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섹스리스로 가는 경향이 많은데, 그럴 때는 이제 거의 결혼 생활이요, 온전하게 유지가 어렵습니다. 거의 파탄 직전까지 가고, 남편분 같은 경우는 그걸 풀기 위해서 정말 뭐 이렇게 단란주점이라던가 뭐 성매매를 심지어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무슨 외도를 한다거나 불륜하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상대방이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는 이게 너무 중요한 사람이야, 지금.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의 관계를 깨면서까지 나는 이거를 충족하고 싶다는 어떤 강렬한 얘기들을 또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상대방의 어떤 기본적인 연애 성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잠시만요. 역시 또 이 사람은 진짜 그게 너무 중요한 사람이다. 이 사람의 기본 성향 중에 데빌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렇다는 거는 이 사람은 정말 그 속궁합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쾌락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랑에 적극적이고 연애에 적극적이고 심지어 결혼까지 추진한다는 거는 밤에 그 속궁합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상대방 자체가 그 욕구가 너무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샤넬리 입장에선 되게 버거울 수 있다. 특히 이 상대방을 만나는 이성들 입장에서 굉장히 버거울 수 있다는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춤을 추지 않으면, 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나와주지 않으면요, 이 상대방은 진짜 다른 이성한테 눈을 돌릴 수 있는 연애의 성향으로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러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이게 속궁합이라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요, 특히 결혼 생활에서는 좀 다인 것 같아요. 물론 연애도 마찬가지지만, 남녀의 만남, 연애라는 거는 솔직히 속궁합이 거의 저는 한 80%라고 보거든요. 솔직히 특히 남자분들이 여자를 만나는 이유는 거의 90% 이상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속궁합이 아니라 어떤 정서적인 교감? 어떤 정서적인 어떤 나눔? 진짜 약간 플라토닉한 사랑? 이런 거에 대한 욕구가 여자분들은 더 크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너무나 명백하게 너무 육체적인 결합, 성적인 쾌락. 이게 너무 중요한 분이신 성향으로 나옵니다. 자, 우리 샤넬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 샤넬님 역시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샤넬님 성향은 그런 거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크고, 오히려 이렇게 따뜻하게, 이거 막 아빠와 아이들이 서로 껴안고 있는 카드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아빠처럼, 엄마처럼 포근하게 안아주고 감싸주고 이런 어떤 사랑을 원한다. 그래서 우리 샤넬님은 그게 만약에 이 상대방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요, 나를 포근하게 감싸주고 안아줄 수 있는 다른 이성을 여러분들 역시 알아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의 정말 가장 큰 문제점은 성적인 거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들도 좋아서 응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이런 따뜻한 어떤 교감, 어떤 따뜻한 어떤 이런 관계를 너무 원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두 분이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진짜 두 분이 이렇게 해소되지 않는 격차 때문에, 왜 처음에 제가 두 분이 뭔가 이렇게 이성관계가 복잡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진짜 두 분이 각자가 막 다른 이성을 알아보려고 한다거나 다른 이성을 만나고 실제로 계신다거나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좀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생각이 다르고 그게 너무 다르다. 한번 궁합을 볼까요? 전체적인 궁합. 역시 제가 말한 그대로의 궁합이라고 볼 수 있게 나옵니다. 지금 이 상대방이 원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너무 달라요. 그래서 두 분이 그거에 대해서 조율을 해야 되고 서로 대화를 해야지만 두 분은 그 관계가 계속 좀 좋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궁합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분명히 처음에요, 이게 너무 생각하는 게 다르고 원하는 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좀 실망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좀 길을 헤매게 될 수 있다는 어떤 얘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서로 좀 대화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고 조율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상대방이 좀 어리숙하게 나와요. 어린아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이 상대방의 그런 어린아이적인 면, 미성숙한 면, 어리석은 면 때문에 특히 우리 샤넬님이 좀 실망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궁합은 솔직히 그렇게 막 좋은 궁합은 아닙니다. 서로 많이 대화해야 되고요. 서로 계속 조율해야 되고요. 어디로 갈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한테 계속 감정 표현, 마음 표현을 많이 해주셔야지 그나마 유지가 될 수 있는 궁합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런 커플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저는 요새 무슨 생각까지 드냐면은 너무 그러니까 인간의 동물성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회의감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런 특히 남자분들의 동물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서도 너무 때로는 과하다는 느낌이 드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이 인간의 동물성이 정말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정말 관계를 파탄나게 하고 정말 어리석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도대체 인간의 동물성은 언제쯤 해소가 되고 언제쯤 사람들이 좀 인간다워질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 상대방이 제가 봤을 때는 영혼 자체가 굉장히 어린아이 수준이고 동물성에 가까운 영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성적인 게 너무 중요하고 막 성적인 거 미쳐있는 느낌으로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쾌락. 어떤 정신적인 성숙도라던가 지혜라던가 어떤 중용이라던가 이런 것보다는 원래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석은 짓 정말 많이 하잖아요. 엄마가 하지 말라는 어리석은 짓은 다 해서 맨날 혼나고 맨날 본인이 저지른 어리석은 일 때문에 막 깨지고 울고 후회하고. 그러니까 이 상대방은 많이 성장해야 돼요. 너무 어린 영혼입니다. 네. 하여튼 우리 샤넬님한테 좋은 조언을 드릴게요. 경계선을 잘 설정해야 된다. 그걸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그 선을 도전할 만한 일이 생긴대요. 근데 그거를 보호를 잘해라. 이렇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이성들한테 이렇게 뭐 대시를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역시 이 상대방한테 충족이 되지 않으면은 다른 이성을 만나보려고 한다는 어떤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선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선을 넘거나 아니면 선을 넘어서 어떤 다른 이성이 여러분들한테 다가오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선을 지켜라. 그렇지만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원하던 사람이 다가올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만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정말 원하는 어떤 이상형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조언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차려입으시고 예쁘게 화장도 하시고 머리도 하시고, 남자분들도 요새 화장 진짜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본인을 잘 가꾼 후에 어떤 모임을 나가시래요.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우리 샤넬님이 정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따뜻하게 나를 안아줄 사람을 찾으신다면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들어온대요. 그래서 잘 차려입고 모임에 나가시라. 그러나 선은 분명히 지켜야 된다. 여러분들이 선 정리만 잘해도 연애는 저는 90% 이상 성공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선 정리를 잘 못해서 항상 문제에 휘말리고 갈등에 휘말리고 이러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선 정리만 잘하셔도 90점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연애와 사랑은요. 선 잘 지키시고 선 잘 정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일과 사랑을 잘 풀어내시기를 빌면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안녕. 자, 네 번째 샤넬님들 리딩 시작할게요. 우선은 샤넬님들의 현재 연애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샤넬님들의 연애 상황. 우리 샤넬님들한테 뛰어든 이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한테 좋다고 고백을 해온 이성이 있지 않아요? 아니면 그러려고 지금 하고 있는 이성이 분명히 있다. 여러분들을 짝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정말 여러분들한테 이미 고백한 사람도 있어 보이거든요. 자, 이 상황에 대한 우리 샤넬님의 마음 볼까요? 우리 샤넬님의 마음. 흔들린다. 이 사람 한번 만나볼까? 이 사람 왠지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이랑 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 좀 흔들려. 그래서 나도 좀 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뭐 이렇게 액세서리도 하거나 머리 헤어스타일 신경 쓰고 의상 스타일도 신경 쓰고 있다라는 어떤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흔들리고 있어요. 자, 상대방분 볼게요. 자, 상대방분.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데 그래서 내가 마음을 표현했는데 우리 샤넬님이 되게 좀 괴로워하고 있다? 안 받아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거든요. 왜 연상연하 같다는 느낌도 많이 들어요, 지금. 연하가 여러분들한테 좋다고 들이대고 있나요, 지금? 막,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 샤넬님이 좀 이 사람이 연하기 때문에 좀 생각이 많은 것 같고, 이 사람이랑 과연 내가 오래 만날 수 있을까? 뭐 인연이 될 수 있을까? 뭐 어떤 분들은 심지어 뭐 결혼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그걸 아는 것 같아요. 우리 샤넬님이 이런 것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고 지금 나를 받아들일지 아닐지 지금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우리 샤넬님은 뭔가 썸을 타거나 고백을 받은 느낌이에요. 근데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고민이 되는 부분. 어떻게 해야 되지, 얘를? 얘를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그러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을 두고 어떤 은밀한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어떤 은밀한 속마음들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요. 굉장히 강력해요. 강력하고 여러분들과 진짜 뭔가 오래 만나고 싶다? 안정적이게 만나고 싶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뭔가 운명의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이분이 막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들한테 진짜 뭔가 강렬한 어떤 기운을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다가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매력이 많은 이성이고, 능력도 많은 이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쟁취하고 싶다. 지금 이 트로피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손이 막 다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을 차지하려고 들이대는 이성들이 많다는 거를 이분이 얘기한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샤넬님의 마음을 모르겠대요. 과연 이런 내 마음에 우리 샤넬님이 응할지 아닐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어찌됐든 나는 우리 샤넬님과 정말 사귀고 싶고 샤넬님을 가지고 싶고 이런 어떤 연적들을 다 물리치고 내가 승리의 트로피를 쥐고 싶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샤넬님 인기가 되게 많은 것 같고, 실제로 진짜 이분이 속마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두고 막 들이대고 있는 이성들이 여러 명인 것 같다는 느낌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여기에도 여러분들 속마음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들이대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도 했어요. 근데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샤넬님의 인기가 진짜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우리 샤넬님은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정확히 어떤 피드백을 주지 않은 느낌이에요. 오히려 이 사람을 좀 멀리 하려고 했다거나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아서 좀 마음을 보여주지 않았다거나 하여튼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두고 어떤 은밀한 생각을 하는지 좀 더 보겠습니다. 이거 봐. 우리 샤넬님의 태도가 되게 지금 나한테 호의적이지 않고 뭔가 거리감이 있고 이렇다. 그러나 나는 그러면 그럴수록 샤넬님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어떤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성적인 매력을 굉장히 느끼는데 우리 샤넬님이 그 성적인 부분에서 정확히 선을 긋고 있고 정확히 마음의 문을 열고 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쉽사리 이 사람한테 마음을 준 게 아닌 거를 이 사람이 알고 있고, 특히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선을 그었고, 나는 그렇게 너한테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아무나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분명히 어필을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땐.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에 대한 욕구, 성적인 매력, 그런 게 어마무시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속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거기에 대해서 문을 열고 나한테 허락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와주길 바란다. 여사제에서 그러니까 완도 오브 퀸이 그걸 바란다는 속마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나한테 냉정하고 딱딱했던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드럽고 성적인 면에서 나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돼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은밀한 속마음이네요. 자, 여러분들을 두고 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봅시다. 이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지금 뭔가 이 관계 불균형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샤넬님을 좋아하는 마음은 심장을 걸었는데 우리 샤넬님은 그 심장을 건 게 아니라 깃털을 걸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더 많이 좋아하고 샤넬님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느낀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만약에 정말 우리 샤넬님이 나를 안 좋아하는 게 맞고 깃털 같은 마음이 맞다면은 나는 다른 이성을 알아보겠다. 나를 좋아할 만한 다른 이성을 찾아보겠다. 아니면은 이미 그런 어떤 제2의 후보군이 있는 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분이.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지금 내가 정말 당장 원하는 거는 샤넬님이지만, 만약에 샤넬님이 진짜 나한테 마음이 이렇게 깃털 같잖아? 그러면 나는 바로 뭐 프라다를 만나겠어. 이런 거죠. 그래서 이미 그 프라다가 주변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없는데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이 깃털같다는 걸 알면은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도 냉정하게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 이게 지금 킹 오브 소주로 이 사람의 속마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짜 저울 위에 올려놓고서는 나랑 비슷한지 아닌지를 확인한 후에 아니라고 한다면은 지금 바로 다른 이성을 알아보겠다는 속마음이 나옵니다. 은밀한 속마음.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다는 아니겠지만 이분이 진짜 여러분들 말고 정말 제2의 후보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두 후보의 마음을 올려놓고 더 큰 쪽을 선택하겠다,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이게 진심인 건지 우리 샤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하실 거잖아요. 진심인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당장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꽂혀 있고 또 여러분들의 매력에 빠져 있고 그건 맞아요. 근데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샤넬님도 나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면은 나는 그냥 정리해버리겠어. 그래서 이분 되게 칼 같은 마음도 동시에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 좀 되게 그 맺고 끊는 게 확실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고 있거든요. 근데 요새 약간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이성들 진짜 많습니다. 특히 남자분들 중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표현을 했는데 상대방한테 내가 표현한 만큼의 어떤 피드백이 오지 않으면 바로 정리해버리겠다라고, 그러니까 되게 효율적인, 쓸데없는 감정 낭비,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는 이성들 진짜 많아요. 근데 이분이 좀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분도 진짜 우리 샤넬님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아니면 나는 바로 나의 마음을 이렇게 불사질러 버리겠다. 그 마음을 다 태워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는 얘기를 너무 무섭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 되게 진짜 칼 같다. 왜 이렇게 무섭냐. 자, 그러면은 우리 샤넬님 마음은 이 사람과 정말로 비슷한 수준이 아니었는데 아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흔들리는 정도고 그냥 후보군 중에 하나였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원하는 것처럼 두 분이 정말 서로의 마음이 동등해져서 사귀게 되는 흐름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흐름은요, 이 상대방이 계속 우리 샤넬님한테 열정적으로 마음을 보여주고 계속 뭔가 연락을 한다거나 여러분들을 찾으러 온다거나 이러면서 진짜 연인이 되고 썸을 타고 이러시는 흐름이에요. 근데 이게 좀 뭔가 약간 이 마음의 크기가 확실히 좀 다릅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샤넬님이 이 상대방만큼의 열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잠시 잠깐 사귄다거나 데이트를 한다거나 만난다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요. 이게 약간 좀 이 상대방만큼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린다거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든다거나,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급하고 조급하고 지금 갈증이 일어난 거는 상대방이라서 그런 흐름이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될 거다라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끝을 볼까요? 두 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샤넬님이 이분을 좀 거절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국은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 차이 때문에 좀 싸운다거나 좀 아니면 우리 샤넬님이 이 사람한테 정확히 나는 솔직히 너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끝까지 여러분들한테 매달려 있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당분간은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을 정리를 못합니다. 정리를 못해요. 계속 여러분들한테 집착하고 여러분들한테 찾아올 것이고요. 여러분들한테 자기 마음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근데 약간 우리 샤넬님은 이 상대방한테 반응을 안 하거나 아니면 본의 아니게 이 상대방한테 매정하게 굴 수가 없어서 우선은 이 상대방이 연락을 받거나 만나기는 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 전하는 것 같거든요. 나는 너만큼은 아니다. 그리고 나는 너랑 만날 생각이 없다.
근데 이 상대방이 계속 집착하는 형국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당분간은 여러분들한테 계속 찾아온다거나 연락한다거나 이럴 일들이 펼쳐질 것 같다는 느낌이 매우 매우 많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집착의 느낌도 많이 들어요. 여기 이게 좀 과해지면 스토커가 되는 거잖아요. 요새 뉴스 보면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뭐 안 만나준다고 했더니 칼 들고 와서 칼부림을 했다는 둥, 뭐 이렇게 폭행을 했다는 둥, 심지어 진짜 뭐 살인까지 했다는 등, 뭐 이런 데이트 폭력에 대한 뉴스가 너무 많은데, 이 사람이 과하면은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는 느낌이 솔직히 조금 듭니다. 아니, 왜 안 만나겠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 좀 무서운 느낌도 사실 약간 들거든요. 카드 그림상.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혹시 이 사람이 여러분들 좀 제 얘기 듣고 걱정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사람이 나중에 정말 여러분들한테 해코지를 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지 한번 봐드릴까요? 왜냐면은 저는요, 이분이 되게 칼 같다는 얘기가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서 사귀고 싶고 뭐 이러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만큼의 마음이 아니라면은 그 마음을 불사질러 버리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해코지를 하거나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 드릴게요. 좀 무서워서 그래, 제가. 높아짐에. 다행히 그러지 않습니다. 다행히. 이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고, 어떤 사리분별력, 그런 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행히 여러분들을 괴롭힌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진짜 칼 같은 면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그 마음을 요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랑 사귈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고 할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한다거나, 좀 계속 좀 들이대는 느낌은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뭔가 일을 크게 벌린다거나 정말 과하게 선을 넘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같진 않아서 그건 정말 다행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말 다행이죠. 요새 워낙 뉴스를 보면 흉흉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하여튼 자, 우리 샤넬님한테 좋은 조언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사랑에 빨리 빠지면 안 된대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여러분들 자신을 잃으면 안 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사랑에 빠지시면 너무 급하게 빠지시나요? 금사 빠신가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데? 그러니까 급하게 빠지지 않으면서 그 상대방과의 불꽃을 잘 살리시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랑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기술을 익혀야 된다. 본인의 마음 컨트롤이라던가 관계 컨트롤을 잘해야 된다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이 사랑에 빠지면 이제 본인 자신을 다 잃어버리고 오로지 상대만 바라보고 이러신다면은요,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고치셔야 돼요. 제가 요새 수영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수영할 때마다 이 생각 정말 많이 하는데, 수영할 때요, 뭐 너무 이 물에 빠져 죽을까봐, 물에 빠져서 물을 먹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물에 빠져서 물을 먹어요. 근데 오히려 여유로운 마음, 이 부력으로 인해서 내가 빠지지 않고 물에 뜰 거라고 내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면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어떤 사랑에 물에 빠지지 않는 그 스킬을 터득하셔야 돼요. 그 사랑이라는 물에 빠지면 얼마나 힘들어요. 물 먹고 코 맵고 아주 죽을 맛이죠. 모양도 볼썽사납고.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 사랑을 잘 띄우신다면은요, 이 사랑이라는 물에 빠지지 않고 아주 여유롭고 행복하게 연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애라는 수영을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은 그거를 습득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을 지키면서 어떻게 연애의 불꽃을 살릴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해요. 안녕. 자, 마지막 5번째 샤넬님들. 자, 우선은 샤넬님들 그 연애 상황 좀 볼까요? 어떤 상황 속에 계시는지를. 우리 샤넬님들의 연애 상황. 지금 누군가를 만났다가 싸워가지고 연락 안 하고 있다거나 헤어졌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썸을 탔거나 연애를 했던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랑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최근에 정말 그 상대방이랑 싸워가지고 화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은 화해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헤어져서 지금 당분간 얼굴 안 보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뭐가 힘듭니다. 힘들어요. 자, 각자의 속마음 좀 봅시다. 우리 샤넬님 마음. 우리 샤넬님 마음, 이 상대방이 지금 나한테 다시 잘해보기 위해서 연락을 해왔어요. 다시 마음을 보여줬어요. 근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이 사람한테 좀 많이 실망했고, 이 관계가 정말 맞는 건지 좀 회의감이 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연락을 하거나 다시 만나자고 미안하다고 나는 너밖에 없다고 얘기는 했지만 나는 솔직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에요. 뭐 이런 얘기 하신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싸웠다가 지금 화해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그러신 상황의 분들이 좀 많은 게 아닐까 싶어요. 자, 상대방 분 속마음 볼게요. 자, 상대방 분. 우리 샤넬님이 나랑 정말 맞지가 않아가지고 항상 뭔가 분란이 생긴다? 싸움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는 나름 뭔가 열심히 했는데 항상 샤넬님이 만족을 못하고 나한테 실망을 하고 뭔가 되게 화를 내고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여러분들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닐까 싶어. 이해를 잘 못해서 자꾸 회피를 한다거나 좀 여러분들의 얘기를 잘 안 들어주려고 한다거나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자, 이 상대방의 속마음 정말 은밀하게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들 진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 보여주세요. 자, 이 상대방의 마음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요, 우리 샤넬님이 항상 얼음나라의 얼음공주 같다고 얘기하거든요. 얼음나라의 얼음공주. 그래서 나는 나름 내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한 것 같은데 항상 그게 뭔가 샤넬님의 마음에 들지 않고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어떤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좀 화가 나고 정말 만나지 말아버릴까? 진짜 우리의 이 사랑의 나무를 내가 부셔버릴까? 뭐 이런 좀 그런 어두운 마음의 어떤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게 맞아요. 좋아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약간 여러분들한테 가 닿지가 않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무슨 노력을 하는데 그게 항상 여러분들한테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어떤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좀 항상 화가 나고 내가 이렇게 빗속에 번개가 치는 빗속에 혼자 있는 것 같고, 우리 그 사랑의 나무가 항상 뭔가 번개를 맞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샤넬님은 뭔가 그냥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나랑 같이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나를 무시하고 나한테 벗어나려고 하고 나한테 냉랭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을 두고 은밀한 어떤 마음들을 더 깊이 있게 볼게요. 자, 화가 많이 난다거나 성적인 얘기를 하는 어떤 은밀한 속마음이 나옵니다. 그러네, 성적인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성적인 매력, 성적 매력에 굉장히 지금 이 사람은 빠져 있고요. 여러분들과 그런 어떤 달달한 시간, 그런 어떤 성애적인 시간, 이런 것들을 갖고 싶대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성적 매력을 엄청나게 느낀다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바랬으면 좋겠대요. 나만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 샤넬이도 나랑 그런 성적인 어떤 행위 하는 거를 좋아했으면 좋겠다. 그런 행위에 응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 성적인 행위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마음이 멀어지면 몸도 멀어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마음이 멀어졌는데 몸이 가까워진 경우는 그거는 동물입니다. 동물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못해. 사람은 마음이 멀어지면 당연히 몸이 멀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바라고 있다니. 그러니까 그거를 꿈꾸고 있대요. 여러분들이 그런 성적인 거에 응해주기를 꿈꾸고 있다. 자, 또 볼게요. 은밀한 속마음. 자,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자꾸 나랑
관계가 좋지 않게 되고 싸우게 되면요. 그냥 다른 사람을 찾아 떠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샤넬이를 만나는 것보다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가지고 내가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게 더 낫겠다. 나랑 더 잘 맞고 나랑 더 행복하게 연애할 대상을 차라리 찾아 떠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어떤 은밀한 속마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은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 찾아 떠나가겠대. 왜냐면 내가 인기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나 좋다고 하는 사람, 나한테 호감적인 어떤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맨날 이렇게 샤넬이랑 싸우고 뭐가 안 풀리고 이러면은 난 이제 다른 사람 찾아 비행기 타고 떠나야지,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요, 그냥 다른 사람 찾아 떠나가겠대요. 진짜 그 나이브하죠? 다 오늘 되게 재밌는 게 그 상대방의 은밀한 속마음을 파고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결국 하는 얘기들이 다 이 얘기가 나와. 계속 이런 식으로 사이가 좋지 않다거나 내가 원하는 거랑 너가 원하는 게 달라가지고 이게 해소가 되지 않잖아? 그럼 나는 다른 사람 찾아 떠날래. 오늘 진짜 리딩하는 그 깊이 파다 보면 결국 마지막엔 이 얘기가 다 거의 다 나왔던 것 같아요. 대박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뭔가 맞지 않고 자꾸 먹구름만 끼고 이러면 난 비행기 타고 날아가야지. 자, 이 상대방과 여러분들의 궁합을 한번 봐드릴까요? 왜 이렇게 안 맞는 건지 한번 볼게요. 두 분의 궁합. 자, 두 분의 궁합은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처음엔 엄청 좋아요. 처음엔 엄청 좋은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괴로워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두 분이 헤어지는 궁합입니다. 그래서 처음만 좋고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서로 도움이 안 돼요. 서로 외로워요. 서로 힘들게 해요. 특히 우리 샤넬님이 너무 괴로워하는 궁합이에요. 충족이 되지 않아요. 만족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 그런 속에서 자꾸 다른 이성을 찾으려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눈을 돌리는. 여러분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몸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걸어가고 있지만 눈은 지금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죠. 차라리 다른 이성 만나볼까? 차라리 다른 사람 찾아볼까? 그래서 두 분의 궁합은 좋지 않습니다. 처음만 좋고 그 이후에는 맞지 않아요. 자, 각자의 연애 성향을 보면 더 정확히 나오겠죠? 우리 샤넬님의 연애 성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샤넬님의 연애 성향은 여러분들은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좀 기본적으로 성적인 부분에 대한 거부감이 많다거나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상대방이 요구하면은 마음이 식어버리는 게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제가 왜 이분의 그 은밀한 속마음 팠을 때도 우리 샤넬님들이 그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어떤 식의 얘기를 했다고 느껴졌거든요. 자꾸 나한테서 벗어나려고 하고 나한테서 얼음처럼 굴고, 근데 여러분들 자체가 성적인 거에 대한 거가 뭔가 트라우마가 있다거나 그 상대방들이 그런 거를 원할 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마음이 식어버리는, 좋아했다가도 상대방이 그런 거를 요구할 때 마음이 확 식어버려서 응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연애 성향이 그 부분에 분명히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거나 거부감이 있다거나 혐오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왜냐면은요, 사실 남녀가 만나는 거에 가장 중요한 어떤 거가 속궁합이에요. 그리고 특히 남자분들은 여자를 만나는 이유는 속궁합 때문에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크고 그거를 원하는 이성들의 마음을 알게 됐을 때 마음이 확 식어버린다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연애를 못하게 되는, 아니면 아예 플라토닉한,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그런 성적인 욕구가 없는 사람을 찾아서 만나셔야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근데 솔직히 남자들은 성적인 것 때문에 여자를 만나는데, 여자는 지금 여러분들은 그게 너무 혐오스럽고 싫다면 왜 만나죠?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갈등이 있으셨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샤넬님들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해결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연애 성향이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것 때문에 처음에 너무 좋아서 만나지만 결국에는 금방 마음이 식어버리는 연애 성향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체가요. 그런 경우 있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성관계를 갖기 전에는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환상, 그 상대방의 어떤 사랑을 느끼다가 막상 갖고 나면은 그 상대방이 급격히 싫어지는, 급격히 거부하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희한하게도. 그래서 저는 좀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런 성향일 수도 있겠다. 자, 상대방 분 한번 성향 볼까요? 연애 성향? 이 상대방 분의 연애 성향은요, 기본적으로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좋아한다면 어떻게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그 마음을 얻고 이 사랑을 지속시켜 나갈지에 대한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는 이성들이 처음부터 이 사람 아니다. 이 사람은 온전하게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자꾸 이성들한테 상처를 주거나 본의 아니게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느끼게 해서요. 이 상대방은 연애에 굉장히 하수입니다. 연애를 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자기가 능력만 갖추면은 알아서 이성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알아서 뭐 애인이 생기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유형으로 보이거든요. 이거 큰 착각이죠. 특히 남자분들이 이런 경향이 많은데 내가 능력만 갖추면 내가 뭐 의사면은 여자들이 알아서 따라올 거야. 이거 굉장히 큰 착각이죠. 의사면 답니까? 의사라고 해도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사랑을 보여줘야 되고 관계를 안정적이게 유지해 나가야 되고 마음을 교감하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이 상대방은 내가 의사면 다지 끝. 이게 뭐냐고 이게. 이게 큰 착각이란 말이에요. 이 남자분들이 정말 크게 하는 착각. 내가 뭔가 성공하고 돈만 많이 벌면 여자들이 알아서 붙을 거야. 이거 정말 큰 착각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성향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여자분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해요. 여자분들을 나가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상대방 성향 문제 많습니다. 연애를 너무 못해요. 자, 항상 남자 구독자님은 반대로 들어주세요. 여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 많잖아요. 내가 뭐 이대 나왔으면 다야? 김혜수 씨가 무슨 영화 대사에서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런 대사 있잖아요. 진짜 뭐 이대만 나오면 답니까? 이대 나와도 상대방과 교감하고 사랑을 놔두고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남자 구독자라고 하신다면 이 상대방이 그런 분이야. 나 이렇게 돈 많아. 나 이렇게 능력 많아. 나 이렇게 예뻐. 끝! 뭐냐고 이게. 그 예뻐서 어쩌라고. 돈 많으면 어쩌라고. 뭐 이대 나왔으면 어쩌라고. 이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두 분 다 약간의 그런 연애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분명히 있으시고 그거를 고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궁합이 처음에만 좀 좋지 나중에는 지속할 수 없는 궁합이라고 나왔잖아요. 이 각자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 우리 샤넬님을 위해서 조언을 드릴게요. 이 독성적인 관계가 너의 에너지와 자존감을 갉아먹을 것이다. 조심해야 돼. 이거 정말. 자, 이 사람 정말 안 좋은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멀리 하셔야 돼요. 이 관계는 정리해야 될 관계. 이 관계는 사랑으로 발전시키면 안 되는 관계다. 이 관계는 우정에 근거해야 하는 관계다. 이 상대방 연애 성향도 그렇고 우리 샤넬님도 그렇고요. 서로한테 동만 되는 관계예요. 만나지 마세요. 정리하세요. 우정에 그냥 지인으로도 들 필요 없다고 느껴지시면 그냥 아예 정리하세요. 이렇게 어떻게 조언마저 찰떡처럼 나오니까 이 사람 여러분들한테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서로한테 만족을 시켜줄 수 없고 서로한테 상처만 남기는 관계다. 독성적인 관계다. 자, 이 관계에 대한 조언을 잘 새겨 들으셔서 우리 샤넬님들이 지혜롭고 현명하게 나쁜 사람은 정리하고 좋은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시길 빌면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안녕.